부동산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번 동결로 사실상 한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게 되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들어서는 휘경자이 디센시아 분양에서 올해 청약 최고점이 나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휘경자이 디센시아 청약 당첨 가점 최고점은 77점, 최저점은 57점이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올해 반지하 주택 3,45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매입 대상은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과 시에서 지난해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군의 반지하 주택, 또 지층이 집안의 3분의 2 이상 묻힌 주택 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혹시 누가 여러분께 인생의 조언을 구한다면 여러분께서는 나처럼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나처럼은 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보통 어르신들께 인생의 조언을 구하면 나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들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 92살의 할머니가 자신이 키운 30살 손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좀 놀아보나 했더니 다 늙어버렸어. 맨 마지막에 웃는 인생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주 웃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더라. 우리 왜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죠. 이거 잘 끝내놓고 여행 가자. 이것만 다 마무리하면 그때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투자 공부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도 거기에 힘 실어드리면서 성공 투자 도움 드릴게요. 오늘도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비가 오고 날씨는 겠지만 또 황사가 몰려와서 미세먼지가 정말 나쁜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끼어 있었는데 그 미세먼지 거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눠주고 계시는 전문가 계시죠?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이제 아파트 시장이라던가 아파트 청약 시장,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지역적인 시장을 보면 지금 뚜렷하게 지금 좀 온도차가 좀 다릅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아파트 청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그 정도 점수면은 뭐 강남권까지도 가능한 이런 가점이 지금 이제 강북 지역에서도 지금 이제 최고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청약 시장이 상당히 좀 훈풍이 좀 불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분양 아파트들이 상당히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청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가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청약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일반 주택 시장의 좀 선행 지표로 좀 보시면 되겠고, 선행 지표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일반 주택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뭐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지역에 그동안 이제 가대로 좀 낙폭이 컸었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금 많이 지금 이제 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 재구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권과 비교해 봤을 때 아파트 청약 시장과 동일하게 지금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좀 이제 많으실 거예요. 뭐 매도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 아니면 뭐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뭐 아파트 청약에 대한 고민, 또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고민.
예,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예,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 위해서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여러분의 고민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세요.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별로 또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 또 어제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에도 조금 뭔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가 조금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리와 또 이런 시장 분위기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 세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대표님 자세하게 좀 소개 부탁드려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이 금리하고 상당히 좀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금리가 이제 이 급등을 하면서 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쳤던 게 좀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뭐 1월 달에 출시된 뭐 특례 보금자리론, 예,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주담대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도 올 초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뭐 한 2% 정도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시장에 지금 상당히 지금 훈풍이 지금 불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기준금리가 지금 동결이 되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금리가 거의 정점에 있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금리에 따라서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요, 이 기준금리와 지금 이제 금리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자세하게 좀 제가 좀 풀이를 할 예정에 있고요. 자, 최근에 보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재개발 사업을 지금 상당히 지금 확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보면 재개발하면 우리가 이제 뉴타운밖에 없었잖아요. 자, 근데 최근에 보면 뭐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아니면 도심공원 주택 복합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신속통합기획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다양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 재개발 시장도 지금 이제 정책적인 내용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보면 또 이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또 재개발 쪽에 나중에 또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이 재개발 쪽에 뭐 지금 먼저 소액으로 좀 선점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바뀌어 있는지 알아야 또 제대로 된 투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요, 재개발 2.0, 그러니까 재개발 자체가 지금 많이 이제 변했으니까요. 지금 1.0 시대에서 지금 2.0 시대로 지금 넘어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재개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정책적인 지금 환경들도 제가 좀 자세하게 또 세미나 때 제가 풀이를 해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또 재개발 시장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뭐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이런 지역에 좀 소액으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예, 전화를 주시면 제가 현장에서 예, 자세하게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도 그렇고 재개발 정책도 그렇고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정확한 정보로 접근해야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또 투자 계획까지 세우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이번 주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제가 여의도 한양 아파트를 20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는데, 네. 계속 이렇게 뭐 재건축을 한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무산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보유하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매도로 가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20년이면 정말 오래 보유를 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아니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어요. 아, 살고 계시는 집이고 그래서 네네. 계속해서 좀 거주를 해봐도 될 만한 집인지 그래도 네. 투자 가치 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감사합니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한양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예. 이거 지금 뭐 34평형이에요. 네네. 34평형이요? 네네. 예. 네. 자,
여기 최근에 지금 뭐 이제 신소통합계획 네, 그거 예, 때문에 발표됐죠? 그렇죠? 예, 그게 발표돼가지고 예. 보유로 가야 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뭐 결론이 가장 중요하실 거니까. 네네. 예. 지금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책적인 환경이 많이 변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정책적인 환경이 많이 변하면서 지금 가장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지역이 재건축 중에서는 여의도예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얘는요, 앞으로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자, 우리가 여기 지금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예, 네.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저층 재건축도 있고 중층 재건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저층 재건축이 사업성이 좋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어때요?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조합원이 가져가고 네, 남는 건 다 그렇죠. 일반 분양을 하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일반 분양분이 많다라는 거는 분양에 대한 수입이 커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성에 상대적으로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요즘 자, 그런데 분양- 그래서 우리가 이 재건축은 뭐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사업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 이 사업성이라는 거는 나중에 나오는 일반 분양분이랑 이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예. 지금 용적률이 지금 현재 기존에 좀 높아요. 용적률이. 자, 그럼 용적률이 높다라는 거. 예, 용적률이 높다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냥 기존에 우리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일반 분양분이 좀 적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좀 사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요즘 예. 아주 너무 예. 비싸게 져가지고 건축비가 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이 한양 아파트가 이제 그런 입지에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용도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뭐 주거 지역이냐, 공업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용적률이 틀리잖아요. 용적률. 그죠? 네네네. 예, 용적률이 틀린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땅에 대한 가치는요. 우리가 어떤 용도 지역이냐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네. 예. 자,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 주거 지역도 2종이냐 3종이냐 1종에 따라서 용적률이 상당히 중요해졌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요. 지금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네. 이제는 용도 지역보다 어떤 입지에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아, 네. 어떤 입지. 위치가 예.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네. 주거 지역이라도요. 주거 지역이라도 지금 요 일대처럼 여의도는 지금 이제 업무 지역이잖아요. 업무 지역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예, 여의도에 들거래가 업무 많으니까. 지역이 네.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엔 여의도 같이 업무 지역이 인접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이라도 상업 지역 용적률을 줍니다. 아, 네네네. 자, 그래서 이번에 그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좀 소유자시면 잘 아실 거예요.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나오면서 네네네. 여기 같은 경우는 용적률 600%까지 지금 준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네. 자, 600%면 우리 시청자는 이거 상업지역 용적률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사업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여기가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이거에 네네네. 따라서 이제 용적률이 이제 부여가 됐다 그러면 네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보다는 야, 너는 어떤 입지에 있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아, 어떤 입지에 있느냐에 상업지구나, 따라서 뭐 이렇게. 우리가 네. 주거 지역이지만 상업 지역 용적률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 네. 또 주거 지역이지만은 중공업 지역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지금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은 물론 재건축을 두고 계시지만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혹시 그 역세권 시프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역세권 시프트요? 예, 좀 생소하신가요? 네. 예. 이 역세권 시프트가 뭐냐면 역 주변에 주거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의 노후도가 어느 정도 차면 그러니까는 아, 법적인 네네. 요건에 맞으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주는 거예요. 네. 예, 그럼 그러니까 저희 어떻게 한양은 보면 되나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기존에는 용도 지역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했는데 2종이냐 3종이냐 준주거냐 이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입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좋은 입지에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업무 지역과 인접해 있으니까. 그죠? 네네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뭐 이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너무 좀 감사합니다.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어요? 네네. 예, 기분 고맙습니다. 좋아졌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처음 저희와 통화할 때 목소리보다 확연히 좋아진 게 저희도 느껴지는데요. 우선 기분 좋게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 가지고 가시면서 언제든 고민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그럼 뭐 또 후암동 쪽에 뭐 좋은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네, 후암동을 투자 물건으로 좀 추천을 받으셨어요. 예. 지인분께 좀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예. 네, 그럼 거주는 생각 안 하시고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죠. 네, 후암동에 혹시 어디인지 정확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홍암동 쪽이라고 그러셨네. 동후암동 쪽에 그래서 정확한 예. 주소는 모르시고 예, 아직 예. 임장도 다녀오시기 전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후암동 쪽으로 좀 투자를 해봐도 괜찮은지 그 지역적인 이야기 전반적으로 좀 나눠볼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동호암동 아, 예. 쪽 지금 보고 계신다고요? 예. 예. 자, 동호암동. 예, 지금 동호암동 같은 경우가 요렇게 지금 남산 밑자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여기가 지금 이제 남산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민족공원이 될 자리죠. 예. 예,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건너편에 이제 서울역 이제 뒤편 쪽에 요쪽에 이제 그 서계동이라던가 청파동이라던가 요런 지역들은 다 신속통합지역이라던가 지금 재개발이 다 확정이 됐고요. 그죠? 그래서 서울역 주변 지역으로 보면 지금 유일하게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동우암동이에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고 계시는 지역. 예, 여보세요? 예, 듣고 계시죠? 예. 자,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요, 이 동우암동이 사실은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아요, 입지가. 자, 아까 제가 입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뭐 도심과의 접근성도 중요하고 또 이제 인문적인 환경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주거에 대한 쾌적성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내가 만약에 어떤 지역에 투자했을 때 어떤 지역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이 지역에 만약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격은 계속 오르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차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요.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어디냐 이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한강변이라던가 이제 공원 주변이라던가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거든요. 즉 뭐냐?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주거 쾌적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후암동 같은 경우는 옆에 남산에다가 앞에 100만 평짜리 민족공원 생기죠. 그럼 사실은 요 후암동 일대가 지금 용산에서 어떻게 보면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가장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입지가 그래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가 단점이 있어요. 어떤 날? 뭐냐면 아마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남산이기 때문에 여기가 고도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예, 즉 근데 빌라니까 그 고도 제한 뭐 상관없지 않아요? 아니죠. 빌라라도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 고도 제한이 걸려 있으면 아파트를 높게 못 짓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가 단점이 지금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이 고도 제한이요. 조만간에 지금 중구 쪽도 마찬가지고 이 남산이라는 데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남산이라는 데가 지금 이제 이 중구 쪽이랑 이렇게 용산 일대랑 이렇게 지금 이제 남산이 있는 거잖아요. 이쪽은 이제 중구 일대, 이쪽은 이제 용산 일대. 그죠? 자, 그런데 앞으로 이 서울시에서 이번에 그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 지금 중구 일대라든가 이런 데를 고도 제한을 개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쪽 지역, 요 주변 지역, 남산 주변 지역이 후암동도 가보시면 상당히 노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고도 그렇죠. 제한 때문에 그동안 개발을 못했던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노후도는 상당히 높은데, 그죠? 예. 자, 그래서 네, 노후도는 높은데 개발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남산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선까지는 고도 제한을 완화를 앞으로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이 가격대를 보더라도요. 예, 지금 예. 여기 이제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서계청파도가 있고 여기가 후암동이 있는데 예. 사실은 두 개 중에 만약에 개발이 되게 되면 녹지가 많은 민족공원과의 접근성이 좋은 후암동이 저는 더 주택 가격이 높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왜? 이쪽이 그래요? 주거 기업성이 훨씬 좋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만약에 그럼 같이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쪽에 어떻게 보면 투자 가치가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예. 서계청파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이제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요 일대가 다 이제 그 개발이 확정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쪽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다 뭐 7, 8억대에 다 이렇게 가거든요. 예, 예. 자, 그런데 아직 동호암동은 요거의 반 가격에 한 3억 정도 전후로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사실은 얘 반 가격에 앞으로 여기에 가장 아킬레스건이 고도 제한이었는데 예.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게 되면 어차피 여기도 이제 개발 구역으로 개발 압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이 가격을 또 따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동호암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용산에서 지금 아직까지 지금 마지막 남은 좀 비교적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번 아직 근데 지역은 안 가보셨나 봐요. 예, 예. 가보지는 않고 여기 추천만 받았습니다. 그쪽이 아, 괜찮다고. 그래요? 여기가 지금 동호암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좀 같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예. 지금 1구역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서울역 인근이 1구역인데 이쪽은 벌써 지금 주민 설명회가 들어갔고요. 예. 예, 또 3구역 같은 경우 또 신속통합계획에 또 한번 또 이제 두 번인가 또 신청을 했던 지역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게 되면 여기 또 개발 구역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임장 한번 해보시고요. 네, 예. 예, 한번 직접 이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분 통해서 다시 한번 임장 한번 하고 예,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좋은 지인분을 두셨던 것 같아요. 좋은 지역을 잘 추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임장해 보시고 또 약간 추려서 여기에 좀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좀 정확한 내용들이 정해진다면 다시 한번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다시금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서울의 아파트 거래 현황을 좀 살펴보더라도 그 직전보다 가격이 조금 올라서 거래되는 경우들이 속속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크게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정말 지금이 집값 바닥론인지 집을 사도 되는 때인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대표님과 좀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바로 전해주실까요? 자, 오늘 내용은 좀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예, 최근에도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현재 지금 바닥에서 지금 탈출하고 있는 구간이냐 아니면 다시 또 나락으로 떨어지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제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아파트 거래량 많이 늘어났죠. 예, 아파트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또 부동산 전체적인 거래량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먼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데이터를 보면 자, 지금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2022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량을 보면 매매 거래량이 이렇게 갔다가 지금 작년 이제 그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쭉 떨어졌죠. 쭉 떨어지다가 이제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거래량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예, 거기다가 자, 우리가 이제 서울의 아파트 이제 매매 거래 동향을 보면요. 지금 1월 달에 많이 회복을 했고 1월 달보다 또 2월 달에 많이 회복을 했죠. 예, 그다음에 지금 이게 3월 달이거든요. 근데 이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 5일 기준이에요. 요 데이터가요. 자, 그런데 뭐냐?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거래하게 되면 실거래가 신고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내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즉,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지금 반도 여기에 지금 집계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3월 달 통계치가 만약에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 한 요 정도로 좀 나오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거래량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있어야겠죠. 이제 가격이 오르려면. 그래서 제가 이제 거래량을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보면
자, 한번 지역적으로 한번 볼게요. 예, 서울에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지역에 한번 실거래가 신고를 한번 제가 이렇게 좀 캡처를 좀 했습니다. 자, 보면 지금 이제 고덕동의 이제 그라시움 같은 경우가 25평형대가요. 얘가 최고점이 15억 3천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예, 그러던 게요. 예, 작년 12월 달에 9억 3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무려 최고점 대비 6억 떨어진 거죠. 최고점 대비.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예, 근데 이제 작년 12월 이후로 지금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게 뭐 12억에서 11억 5천. 라는 거의 평균 가격이 한 12억 선 사이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보면 아까 제가 데이터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현재의 데이터는 한 달 전에, 그러니까 과거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사실은 서울 도심에서 지금 여러분들 뭐 최근에 이제 물건 뭐 보시는 분들 아니면 아파트 뭐 거래 같은 거 매도나 매수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울에서요 12월 1월 달에 급매물 다 빠졌습니다. 예. 자, 여기 지금 상계주공 6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자, 상계주공 6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12월 달에 지금 24평형대가 5억 5천, 5억 2천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 거래된 게 지금 6억 6천, 6억 7천 이렇게 거래가 됐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12월 1월 한 달 동안에 급매물들이 다 소진이 됐다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지금 급매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 심리가. 예, 그래서 투자자들의 한번 심리를 한번 보면 자, 이게 주택 소비 심리라고 있어요. 근데 주택 소비 심리가 1부터 이 주택 소비 심리라는 게 1부터 200까지거든요. 자, 근데 100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거다. 나는 좀 매수할 의향이 높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금 서울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났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1월 달에 93.8에서 지금 105. 예,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예, 경기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경기도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광역시 위주로 소비 심리가 상당히 많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투자 심리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렇게 집값이 반등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급매물들이 많이 소진이 되고 집값이 반등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은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투자하려면 우리가 좀 세금적인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그죠? 양도소득세 중과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상당히 많이 완화됐죠. 예, 그래서 지금은 종부세 무서워서 투자 못한다? 이런 얘기 안 들립니다. 예, 그 다음에 취득세도 이제 조만간 또 완화가 되겠죠. 예, 그래서 또 서울이 또 대부분의 지역들이 또 규제 지역으로 해제가 되면서 2주택까지는 지금 중과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대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다 풀려버렸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아파트 청약했을 때 뭐 이제 금액 대비해서 예전은 뭐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금액 조항도 다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대출도 지금 다 풀렸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청약제도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많이 개선이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가점제 물량이 줄어들고 이제 추첨제 물량이 많이 늘어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서울 도심에서 뭐 뉴타운이나 이런 지역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아까도 이제 보셨지만은 지금 가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가점제 물량이 줄어드니까 가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청약자 수는 많이 늘어나고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훈풍을 띠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미 주거환경 정비법. 예, 그러니까 도정법이라던가 아니면 현재 지금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 뭐 신속이라던가 모아라던가 이런 지역에 규제가 많이 이런 지역을 계속적으로 지금 정비구역 지정을 지금 확대를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규제 완화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매물들이 지금 많이 소진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금리입니다. 자, 사실은 지금 이 서울의 주택 시장이 지금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지역들이 지금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예, 이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정금리의 4% 초반에 대안대출 가능하고 신규 대출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만약에 이자가 떨어졌을 때 다른 대출로 갈아타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상당히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벌써 이 특례 보금자리론 전체적인 이제 그
금액 중에 벌써 65%가 소진이 됐습니다. 단 2개월 만에. 근데 이게 어찌됐든 금리가 상당히 좀 낮았던 거거든요. 금리가. 예. 자, 그런데요. 자,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보면 4.05에서 4.45 예, 고정금리거든요. 자, 근데 최근에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시장에 5대 은행들 있죠. 5대 은행들 금리가요.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더 낮은 데도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금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악재였는데 이제 금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지금 금매물들이 소진이 되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는 이제 어찌됐든 지금 정점을 찍은 거죠. 여러분들 다 지금 그렇게 좀 다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금리는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하락할 일만 남아 있다. 예, 하락할 일만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규제 완화는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예,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고요. 뭐 이제 목동 신시가지라던가 압구정이라던가 아니면 성수도 아니면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런 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도요 이번에 요 지역들이 좀 풀릴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거를 1년 더 연장을 했거든요. 예. 자, 근데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가 되고 있는데 얘는 계속적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이유를 저는 가만히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시장의 회복 속도가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정부의 기대치보다 더 빠르지 않나. 예, 그래서 자칫 토지거래 허가 풀어줬다가는 또 강남부터 또 강남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부터 움직이게 되면 또 가격이 또 더 많이 또 상승을 할까 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재지정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즉, 시장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자,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소비 심리,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예, 주택에 대한 소비 심리도 지속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악재가 전세가율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매가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 가치에 대한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사용 가치에 대한 가격이거든요. 근데 현재 사용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미래 가치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가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가율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금리가 지금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금리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전세가도 앞으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예, 그래서 만약에 주택을 지금 매입을 생각하시는 우리가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입니다. 예, 지금 바닥이에요. 예,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 도심에 나오는 뭐 아파트 청약 물건들이 있죠. 예, 청약 물건들이 어떻게 보면 입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에 많이 나와요. 강남권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아파트 청약을 노리시거나 또 이제 추첨제 물량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가점이 안 되시더라도 일단은 좀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청약을 노리시거나 이제 지역별로 금매물 같은 거를 좀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예, 조금 더 있으면 늦습니다. 그냥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요, 갈아타기는 지금 바로 갈아타셔야 돼요. 예, 갈아타기는 좀 서둘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예, 투자자. 내가 뭐 차익을 보려는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지역적인 호재, 그 다음에 정책적인 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인, 정책적인 지역으로 이제 선별해서 좀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도심에서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오르고 있는 시장 같은 경우가 뭐 지역적으로도 우리가 딱 정해져 있죠. 뭐 용산이라던가 한강변이라던가 뭐 이런 지역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들.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가격은 다 떨어졌지만 우리가 최근에 뭐 모아타운 지정이 되거나 모아타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지역들 아니면 신속통합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지역들은 가격이 다 올라버렸죠. 그래서 이런 지역은 우리가 선별해서 좀 지금이라도 투자를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예, 실수요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청약이라던가 금매물 지금 정말로 관심 가셔야 되고요. 예, 갈아타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역적인 거, 그 다음에 정책적인 내용을 살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시장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을 토대로 이 하락론에 집값 바닥론에 좀 힘을 실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빠르게 좀 움직여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데 급하게 움직이다 보면 실수하실 수 있죠.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저희가 전문가들의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정창래 대표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자, 이번 주 목요일 오후 이제 2시에 이제 제가 이제 현장 세미나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예, 이번 주 현장 세미나에서는 일단 대주제는 이제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민감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금리와 이제 부동산 시장의 상관계수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풀이를 해 드릴 예정에 있고요. 우리가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죠. 뭐 정책적인 변화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법에 의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제 변화가 되면서 지금 이렇게 청약 시장이 이렇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지금 달아오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변화도 제가 아울러서 이제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해드릴 예정에 있고요. 자, 최근에 보면 이렇게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파트를 매입하기에는 가격이 조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도심에 갭 투자로 뭐 4, 5천 정도로 아파트 매입도 가능한 지역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뭐 아무리 지역적으로 안 좋은 지역이라도 뭐 사실은 뭐 1, 2억 가지고는 서울에 아파트를 매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선점해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새 아파트들을 받으려는 이런 투자자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좀 선점을 하는 이제 투자자들이죠. 예, 그래서 나중에 선점해 놓고 개발되면 내가 나중에 아파트 받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재개발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우리가 재건축은 또 소액 투자가 어렵잖아요. 예, 근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가 지금 정책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이 변했다라는 거죠. 내용도 많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되게 헷갈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이번 세미나에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제가 가질 테니까요. 예,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겨울에 발빠른 투자자분들은 벌써 움직이셨는데 나도 벌써 늦었구나라는 생각하시기 전에 또 한 번 후회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의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로 무료 세미나 문의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방송 시간 내에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봅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저는 여유 자금이 5억 정도 있는데요. 네, 아들이 미혼인데 39세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들이 결혼 상대는 있고, 그래서 전세 끼고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를 보고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5억 여유 자금으로 결혼을 앞두고 계시는 아드님 먼저 갭 투자를 좀 해놓고 싶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어떻게 네. 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장님.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여유자금이 5억 정도 있으시다고요? 네. 그래도 아드님이 그래도 돈은 많이 모아놓으셨네요. 이제 저도 좀 보탰죠. 아, 보태신 거예요? 예. 예. 그 5억 정도시면은 그 매매가는 어느 정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 부담스러우니까 예. 한 8억에서 9억 넘으면 좀 힘들겠죠. 아, 9억 이하로? 예. 예, 9억 이하로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들이 강남 쪽이 직장이라 네. 이제 직장이 출퇴근하기 좋게 9호선 라인이나 강남으로 출퇴근하기 좋은 지역을 원하거든요. 예, 아니 그거는 다른 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원하실 거예요. 예. 예, 강남이랑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좋을수록 선호도가 높죠.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뭐 한 두 군데 정도 제가 추천해 드리면 되죠? 예. 예. 자, 하나는요. 예. 그 혹시 노량진이라고 아세요? 예, 노량진 알죠. 예, 노량진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지금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 있고요. 예. 이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서울에서 이제 한남 뉴타운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요. 예, 이 노량진 뉴타운 보통 프리미엄이 보통 한 9억에서 10억 사이 이게 붙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게 이게 비싼 동네입니다. 예. 근데 이 노량진 뉴타운이요. 앞으로 네. 한 2, 3년 뒤부터 입주가 시작이 돼서 아마 2030년도면 예. 여기가 한 10,000세대가 아파트가 다 신규로 다 들어올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노량진동이 지금은 새 아파트가 없으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선호도가 낮지만 입지는 네. 입지는 좋기 때문에 이런 그 뉴타운도 지금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예. 예. 자, 근데 여기 바로 옆에요. 예. 신동아 리버파크라고 있어요. 아, 여기 장승배 기역 바로 앞에 있거든요. 예. 자, 그럼 신동아 이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자, 주변에 아직은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주변에 뭐 오래된 빌라들, 오래된 연립들 이제 저층 주거 지역, 저층 노후 주거 지역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예. 여기 앞으로 다 새 아파트가 다 들어서게 되면 네. 예, 주변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주변 노량진동의 인문 환경이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얘가 딱 그 노량진 루탄에 딱 붙어 있는 아파트예요. 아, 신동아 노량진 아파트가. 역- 그다음에 역사에 여기 장승배 기역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강남 가기 상당히 좋죠. 예. 예. 그다음에 이 신동아 아파트가 지금 리모델링 또 추진 중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재건축은 불가능하고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앞으로 이제 또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아파트 단지예요. 예. 예. 그다음에 여기가 또 대단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25평형대가 지금 좀 가격이 좀 내려서 한 8억 초반대? 예, 8억 초반에 이제 전세는 아마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4, 5억 선이면 매수가 가능하죠. 예. 예, 그래서 그러네요. 여기 노량진 쪽에 신동아 리버파크 좀 네. 하나 추천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요. 예.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항상 예. 내가 만약에 여유 자금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예. 대장주는 못 가잖아요. 비싸니까. 예. 그럼 대장주 바로 옆에 있으면 돼요. 아, 대장도 바로 옆에. 예, 그럼 대장주들의 가격이 오르면 얘로 따라서 가격이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예.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부의 축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예. 잘 아시잖아요. 압구정동, 아. 청담동, 삼성동. 좀 비쌀 것 같은데. 아, 여기는 당연히 못 들어가죠. 네. 예, 여기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부의 축이잖아요. 그죠? 네. 예, 압구정, 청담, 예. 삼성. 예. 어때요? 뭐 지역 얘기만 들어도 좀 마음이 설레죠. 아유, 거기는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그죠? 예. 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건너편에요. 여기가 아.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고요. 네. 예, 여기 성주 전략정비구역도 상당히 비싸요. 여기도 한강변에. 예. 근데 여기 바로 옆에 성수동 바로 옆에 자양동이라고 있어요. 아, 한강 예. 건너면 자양동. 예, 여기 이제 건대입구역하고 뚝섬유원지 사이에 자양 3동 쪽에 이제 자양동이라고 있거든요. 자, 예. 얘는 어때요? 다리만 건너면 한강에, 다리만 건너면 강남에,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서울에서 선호도가 높은 지금 한강변에 자리하고 있죠. 예. 예, 입지 좋죠. 아, 예, 입지가 상당히 그러네요. 좋습니다. 예, 근데 네. 여기에 보면 자양 우성 1차나 2차 얘네가 이 자양 우성. 자양 우성 아파트 1차나 2차 얘네가 지금 리모델링 추진 중이거든요. 예. 예, 리모델링 추진 중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도 한 21, 2평형대가 예, 8억 초반대면 매수가 가능해요. 아, 예. 근데 이제 신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25평형대 방 3칸이고요. 여기는 예. 20평형대 초반대인데 여기는 방 2칸짜리입니다. 아, 25평. 예, 근데 일단 다 9억 이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부의 축가 바로 인접해 있고 한강변 라인에다가 또 얘도 역시나 지금 리모델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얘는 전세가 얼마 정도예요? 걔도 전세는 한 3억 5천 정도? 3억 5천? 예, 예. 그러면 아마 한 지금 우리 아까 투자 금액이 한 5억 정도 있으시다고 예. 하셨죠? 예. 예, 그러면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아니, 두 아파트 한번 임장 한번 해보시고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더 마음 가는 쪽으로 예, 매수를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에 많이 도움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지역 아드님께 잘 전해주시고 꼭 임장 활동 해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여유자금 한 2억에서 3억 정도 사이에 투자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제가 지금 청파동 이가랑 노량진동을 한 번씩 보고 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디를 투자하는 게 좋을지 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지역적으로 크게 좀 임장 활동만 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2, 3억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용산 청파동 2가와 노량진동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어디가 조금 더 좋을지 한번 투자 계획 대표님과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둘 다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 압력을 보고 좀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래요. 예. 그 투자금의 청파동 2가 조금 뭐 물건 보신 건 있으세요? 아, 네, 투룸 신축을 봤는데요. 예. 매매가가 대충 5억 한 8, 9천 정도 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전세가 한 2억 6, 7천까지 가능하다고 그러면 해서. 여기는 투자 금액은 한 3억 초반대, 그죠? 네. 예. 예, 3억 그리고 초반대. 예, 또 네. 예, 노량진동도 노량진- 보셨어요? 네, 그쪽도 보고 왔는데요. 예. 거기도 쪽 투룸인데 네. 매매가는 한 4억 7, 8천 정도 한다 그랬고요. 예. 전세는 한 2억 7천, 9천 사이 정도. 뭐 전세는 비슷하네. 얘는 그럼 투자 금액은 뭐 한 2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죠? 네, 맞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둘 중에 이제 어떤 데를 해야 되냐. 그죠? 네. 예.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 두 개는 사실 좀 간단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비교해 드릴게요. 네. 예.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다른 분 이제 그 전에 이제 시청자님하고 말씀드려서 제가 노량진 뉴타운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서울에 이제 뉴타운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예, 뉴타운들이 많은데 서울에서 뉴타운 중에 가장 대장주는 여기 한남 뉴타운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예, 한남 뉴타운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대장주가 사실 여기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네. 예. 사실은 우리가 한강 이남 쪽에 지금은 흑성 뉴타운 바로 옆에 있는 흑성 뉴타운이 지금 인기가 많지만 사실 네. 입지를 보면 흑성 뉴타운보다 노량진 뉴타운 입지가 훨씬 좋죠. 그렇죠. 아무래도. 여의도랑 더 가깝고 강남 가는 노선도 흑성 뉴타운은 9호선 라인만 가지만 노량진 뉴타운은 9호선, 7호선 라인 두 개 다 가잖아요. 네. 예, 거기다가 지금 여기 1호선 타면 용산 거쳐서 또 이제 도심으로 가니까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 프리미엄이 높은 거거든요. 음, 자, 그러면요, 나중에, 자,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죠. 나중에 아파트로 개발이 됐을 때, 당연히 노량진 뉴타운보다는 한남 뉴타운이 비싸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지금 한남 뉴타운이 더 투자 금액이 높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자, 여기 청파동이 있죠. 그죠? 네. 예, 청파동은 서울역 뒤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청파동이 만약에 개발이 되면 한남 뉴타운보다 비쌀까요? 아무래도 그렇긴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한남 뉴타운은 한강변에 용산민족공원 바로 붙어 있는데, 네. 입지가 빠지잖아요, 청파동은. 그렇죠. 그럼 얘를 노량진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노량진 얘랑 만약에 청파동이랑 노량진을 비교해 보면 저는 청파동보다는 노량진이 더 아파트 가격이 비쌀 거라고 봐요. 그런가요? 예. 왜 인간이 노량진 같은 되죠. 경우는 제가 아까 노량진동을 보신 거죠. 네. 지금 노량진동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모아타운으로 일부 지정이 됐고 지금 남아 있는 지역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지역 일대가요. 그 지역 일대가 한강 조망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입지는 사실은 청파동보다는 노량진이 훨씬 좋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용산이라는 지역적인 브랜드는 당연히 이제 아까 청파동 쪽이 더 높죠. 네, 그렇죠. 하지만 나중에 만약에 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파동보다는 노량진 쪽이 더 가격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투자 금액이 지금 하나는 3억이고 하나는 2억이고, 그죠? 네. 자, 그러면 노량진 쪽이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시면 그렇겠네요. 그죠? 예. 네. 저 자, 용산이라서- 거기다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네. 이 노량진동 자체가 여기에 이제 예전에 이제 고시학원, 지금도 있지만 여기 고시학원도 많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사업성이 중요한데요. 네. 우리가 어떤 지역은 빌라들이 많은 지역이랑 네. 그다음에 어떤 지역은 단독 다가구 주택이 많은 지역이랑 비교를 해보면 빌라들이 많은 지역은 조합 원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합 원수가 많으면 사업성이 좀 떨어지죠. 일반 분양물이 적겠죠. 네. 근데 청파동은 빌라들이 많거든요. 근데 노량진동은요 다 단독 다가구 주택이 왜? 원래 원림촌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빌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도 상당히 희소하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요 노량진동이 더 가격이 또 싸고 그다음에 네. 중요한 건 나중에 아파트 가격 더 높을 지역이니까 당연히 노량진동으로 매수를 하셔야죠. 예, 이해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노량진 동에 손 들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